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은평구의 임시의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4사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4사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교통이전과장입니다. 남상희 기후변화 대응 팀장입니다. 최수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다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구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따라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0월 정기분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8.7%인 38억 9,2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징수교부금 13억 8,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 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여 153건 7,4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예산 집행액은 2억 4,724만 4천 원이며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보행 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을 동행해주는 사업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교통보행 안전지도사 26명이 관내 12개 학교 70명의 학생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가르치며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동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액은 4,04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수사 처리입니다.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45건에 대해 검찰 송치 16건, 범칙금 수납 14건, 이첩 15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검사 지원 차량에 대해 이행을 안내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명령 593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 1786건, 자동차 검사 명령서 216건을 발송하였으며 2억 3,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억 4,1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1,381건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345건의 차량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1억 366만 8천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은평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 표시, 디자인 포장 등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흥로 20길과 연서로 21길이며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1,098만 원입니다. 지난 4분기까지 도로 정비 36.2R, 축구 정비 747m, 디자인 포장 2,907제곱미터를 포함한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4억 796만 8천 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323페이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연도 체납 관리를 집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와 정기분 부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고 자전거 거치대, 공기 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 시설물을 확대 설치 및 정비하여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 자전거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 보행 안전 지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교통 보행 안전 지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나 교통안전 지도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통학 환경, 학생 수, 도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수사 처리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범칙금 납부 유도로 구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과 신규 적발 사건을 동시 처리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안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과태료 강경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보호구역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정비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과 도로 부속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 보호구역 내이며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79페이지 신분당선 서부선 관련 사업 추진 체계 정비 관련입니다. 현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서부선 등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업무 협의 및 진행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신내역 공원 전자개시대와 관련하여 GTX 연신 849 광장 전자개시대는 공간 규모, 시인성, 기초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위치와 크기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와 공공 안내사항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구조물 설치 시 공간 활용성과 이용 효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 현황 점검 업무의 오류 보완 필요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발생한 행정소송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등록 현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금지구역 검토와 관련하여 전동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금지구역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수요조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 수요 발생 시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금지구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 거치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전동 킥보드 거치시설 확대를 위해 킥보드 운영 업체와 주차구역 내 반납 유도 방안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업체 협의를 통해 주차구역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거치시설을 확충하여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PM 무질서 주정차 및 위험 주행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정차 질서를 개선하고 은평서 서부서와 협력하여 위험운전 단속 강화 요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피해 관련 문제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 효율적 배치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배치는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배치 시에는 학교 수요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배정 학생의 중도 포기 발생 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정보 안내기 BIT 작동 및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BIT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점검 및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설된 BIT 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BIT 설치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선진운수 종점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10일 신호 운영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차로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개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LED 바닥 신호등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바닥 신호등의 설치 시기와 만료일이 적힌 기존 관리 대장과 시설물 관리 시스템 공사 대장을 서로 비교해서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자 검사와 유지 보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수가 시급한 시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고장 원인과 보수 결과를 기록해 앞으로 유지 관리와 하자 점검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차별대로 행사 추진 감사 및 향후 지속 추진 장려와 관련하여 25년 개최된 무차별대로 축제에서 나온 보완 사항과 제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해서 향후 축제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천동 신사일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저희 과장님, 네, 2025년 일단 4분기 추진 실적 보고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을 다 이렇게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라고,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26년도 아닙니까? 2026년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사업들이 좀 진행될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보호구역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정비 사업이 있죠. 네, 페이지는 328페이지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있는 보호구역 총 몇 곳입니까? 보호구역이 저희가 79개소입니다. 79개소 중에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다 합쳐서 79개소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차도 및 보도 정비, 도로 부속물 등을 정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가 수시로 저희가 민원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이제 지금 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아, 그러니까 민원 발생 시에만 진행을 하는 거인 거죠? 아니요, 그건 수시로? 예, 수시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환경팀의 직원들이 수시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네. 이제 지금 안내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판에 대해서 파손이나 훼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그 부속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같이 이제 병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곳에 좀 제때 좀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 등도 정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겨울이 끝나고 나면 요즘은 예전에는 장마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 또 우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빗길 미끄럼이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제때 좀 잘 정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행감 시정 요구 사항에서 보면 그 피해 관련돼서 피해 무질서 주정차하는 관내 킥보드 업체와 협력 체계 구축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6년 구체적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최근에 1월 달에 PM 업체를 소집을 했습니다. PM 업체를 소집을 하고 이제 주차 관리과 또 이제 해서 관련 업체 다 소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26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해서 나갈 수 있을지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월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정례화 시키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저희 은평구에 있는 PM 업체가 몇 곳이죠? 5곳 있습니다. 5곳이요? 예.
일단 뭐 정례화해서 계속 좀 정기적으로 좀 개선 사항을 최대한 좀 그러니까 개선 사항을 좀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 모였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은평구에 많은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LED 바닥 신호등 관련돼서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겨울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온도 차로 인해서 좀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없도록 조만간 좀 날이 풀리면 전수조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보면 뭐 최소 3개월 전에 별도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저희 아이들 개학 시즌 그리고 한참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하고 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락희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많이 연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셔틀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GTX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진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한국문학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진간동에 어떤 관광문화 특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 시설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은평구를 홍보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교통 시설들이 가까이에서 갈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먼저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은평구청장께서 관광벨트를 은평구에 만들겠다 해서 문학관하고 그 한글 테마공원, 한옥마을, 진관사를 연결하는 그런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거하고 뭐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기보다는 의원님 전체적으로 진간동에 있는 문화 그 벨트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저희가 공공문화 시설을 연결시키는 주민들 그 직주 이렇게 해서 그 GTX 연신내역으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저희 이제 교통과에 그 지금 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류장 같은 거는 아직 그 확정이 안 돼 있죠.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관사하고 한옥마을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내 내빈들이 진관사에 많이 사찰에 오십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을 즐기면서 진관사가 글로벌 사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더 은평구가 관광지로서요 활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진관사는 지금 1년에 내방객이 한 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한옥마을은 보통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보통 작년에 2024년도에는 16만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8만이
한옥마을을 1년에 4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은평구 예산이 지금 편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일단 근거 마련은 했고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일단 먼저 이제 예산 편성이 된다면 노선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노선 선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선을 선정할 때 또 구의원님들이 그 선정위원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몇 그러면 명이나 들어가 있죠?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노선이나 또 뭐 그 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도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료를 보니까요, 7억 4,500만 원으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는 돼 있는데 추경이 된다면 추경으로 올릴 추경이 예정. 된다면 네,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추경이 안 됐을 경우를 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진관사가 어떤 곳이다. 또 한옥마을이 앞으로의 관광 멘토로서의 얼마나 유용한지를 좀 인식을 의원님들한테 좀 시켜주고 추경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최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수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제 곳곳에 있는데 뭐 겸용도로도 있고 분리형도 있고 한데 지금 일부 구간에서는 약간 바닥에 약간 쿠션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쿠션감 있는 자전거 도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실 때 그거를 좀 고려하셔갖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피소드 카페에 자전거 거치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 일단 거치대를 하려면 보도폭이 일단 3m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도가 너무 좁아서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기가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저 지난번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7734 버스가 성모병원 정류소 앞에서 정차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드렸었는데 요번에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2일부터 운행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독바위 쪽에 계신 분들이 연신내역하고 되게 가까운데 연신내역 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어요, 버스가. 그래서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7734가 병원에서는 정차를 하니까 조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분들에 대한 약간 편의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는 거가 이렇게 오는 거는 연신내역 쪽으로 오는 거는 지하철도 있고 막 방법이 있는데 갈 때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안전지도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통학로 6에 시도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항상 보면 적더라고요. 올해 예산도 또 좀 줄었고 그래도 이제 그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까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의원입니다. 전 세 가지 여쭙겠는데요. 일단은 교통행정과 시정 건의사항이 제일 많네요. 10건으로. 예, 올해도 올해 열심히 하셔서 이거는 올해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정 요구 관련해 가지고 내용인데 연신내역 공원에 전자 게시대 있잖아요. 그 게시대가 지금 설치된 위치가 전체 공원 구역 내에 보면은 거의 중앙에 가까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 중앙에 전자 게시대, 대형 게시대가 설치된 사례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되세요? 알고 계세요? 제가 뭐 전국에 몇 군데 그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예. 보통 이런 시설물들은 뭐 고속도로나 다른 여타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사람의 인적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대부분 설치되는데, 이거 제초에 위치 잡을 때도 본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거 현재 중앙에 있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중앙에 있는데, 거기에 안전과 관련돼서 대비책이나 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근데 그 의원님 그 전자게시대는 그 설치할 때 제가 몇 번을 나가서 그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가지고 파면서 그 현장을 직접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지하철에 교통공사하고 같이 다 있었는데 그 밑에 그 지중 그 선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손을 댔다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가설물 때문에 거기는 아니, 전부 그래서- 위치를 여러 군데를 파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벽면에 설치 안도 그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거기 설치가 됐는데 다중 이용 시설의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서 있는지,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게 있는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저는 그 원래 당초에 그 부분에 설치를 한 게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했던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오히려 더 그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네. 거기 서 있어요. 이제는 서 있어요. 쉽게 그 뽑아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시설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을 하는데 다중 시설물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걸 갖고 계신지를 여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그러니까 그 검토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자기시대가 거기서 발광 다이오드인지 있는 시설물이 어떤 정기적인 쇼트에 의해서 만약에 그 뭐 폭발된다든지 이런 상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은 그런 현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뉴얼로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여쭈는 거예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총괄을 했습니다. 그 연신내 849 광장에 대해서는. 근데 12월 15일자로 그 시설물별로 저희가 부서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관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 그렇죠. 이제 교통과에서는 당초에 그 GTX-A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했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면서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죠. 운영하는 데서 설치해놓고 위험물에 대해서 대응도 안 돼 있는 걸 받는 부서에서 그냥 운영만 하고 있고, 아니 우리는 설치할 때 애초에 그게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 부분도 그때 설치할 때 그럼 중앙에 하면은 힘들다, 그럼 그런 것도 고려하시라고 개별 부서 얘기하면서도 많이 전달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감안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예 관련돼 있는 논의나 게시물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럼 고려하셔가지고 이거는 다중이 아시다시피 물빛공원에 그 다중 이용 시설에 은평구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표적 장소예요. 그만한 공간도 없고 은평구에서,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하다못해 그 밑에 LED 전자 게시판 밑에 그 조금이라도 추락 어떤 방지물조차도 그물조차도 없어요.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을 때, 안에 부속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전파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내용을 먼저 현장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LED 바닥 신호등, 뭐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요, LED 바닥 신호등 은평구가 지금 이게
본 의원이 다녀보고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요. 유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 고장이 나면은 그것도 1년에 신호등에 하나로 이제는 인식이 되기까지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도 바닥에 신호등 있는 거 보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걸 이제는 신호등의 하나로서 인식은 하는데 유지 보수가 상당히 늦어요. 본 의원은 이게 애초에 설치부터 좀 잘못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설치하는 업종이 전기통신, 전자통신과 관련한 이 제품인데 전기협회에서 자격 요건을 주고 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예전에 부서에서 한번 분리 발주한다고 했다가 전기협회하고 통신공사협회하고 해서 전기협회가 쫓아와가지고 분리 발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향후에는 이거 공사 설치하실 때는 분리 발주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LED 바닥 신호등을 납품하는 주된 회사인 그 전기통신하고 전기협회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하셔가지고 전문 업체에다가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건.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바닥 신호등이 업체가 이제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똑같은 그 표준 매뉴얼이나 어떻게 설치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달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이제 전부 다 이 기술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지금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맞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전기업하고 정보통신공사업하고는 완전 다른 분야예요. 근데 이게 개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바닥 신호등은 그 신호등 센서에 모듈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모듈은 전기업이 아니에요. 전기통신, 그러니까 따로 그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듈을 갖다가 그냥 사다가 꽂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기만 연결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하나의 일감이다 보니까 전기협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서 와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분리 발주를 갖다 통합 발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어차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AS 하는 데다가 공사를 맡겨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기 감리는 전기 쪽에서 직접적으로 모듈이 AS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AS 하는 회사로 갔다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고장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파악 인식이 안 되는 기 때문에 그게 좀 기한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은평구에서라도 먼저 좀 분리 발주를 해서 전문성 있게 전문업자에게 주자는 내용이에요. 저는 하는 내용은 똑같이 전기 코드만 연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다음번 공사하실 때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분명히 전문업 협회나 전문 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 보행안전지도사가 당초 이거를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에도 조례가 있는데 이게 16명 지금 54명이라고 이렇게 4분기 실적으로 주셨는데 상당히 이게 몇 명을 했느냐 지도를 했냐 이걸로 지금 나오는데 부서에서도 인지하시잖아요. 너무 신청 학교도 적고 이용 실적도 저조하고 그죠? 근데 더군다나 보행안전지도사는 지금 일자리 경제과하고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에 예산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엔 이제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문제가 됐고 왜 이용을 안 하고 못 하고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 몇몇 학생들이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해 갈 수 있는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버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몇 명만 할 수 있는 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학교에 홍보를 좀 해서 이게 홍보의 예.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예. 홍보는 공문 발송하면은 인지해가지고 다 하는데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저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제가 지난번 요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실제 어디 부분이 교통환경적으로 애들한테 불편한지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개선을 하고 그런 역할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조사를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올린 데이터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이건 이제 서울시 사업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거기까지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거기까지 요구하기에는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 아니 있습니다. 저희 예, 예. 돈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나간다 해서 운영을 시에서 와서 하고 저희는 아무 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니요.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과업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다면 쪽에서 그러면 아무런 거 없고 저희는 행정만 처리하고 이분들은 그냥 거기 가업 내에서 제가 분명히 교통안전 지도사 조례 내용에 들어갈 때 그 부분들을 얘기 드렸어요. 그 부분들이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도로 구조라든지 아니면 통행 불편 요소라든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하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일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올해 할 때 한번 그 부분을 시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 부분 하겠습니다. 개선해 계속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리 신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건동암동 신현일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026년 이제 계획 관련해서 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자전거 수리 같은 경우에 한 6회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네, 올해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좀 더 늘리면서 조금 더 확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자전거 수리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초에 저희 자전거 정비 교실. 네. 예, 예, 정비교실이나 자전거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장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더 하고 싶어도 자전거 교실은 자전거가 주행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 사실 부족해서 자전거 교실에 한계가 있고 대신에 자전거 수리 센터를 저희가 행사 때마다 수리 센터가 나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정기적으로 이제 뭐 언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스케줄을 짜가지고 통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주 2회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 네. 작년 예산 때 어쨌든 얘기를 나눴고 요청을 드렸고 어쨌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잘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지하고 직접 자전거 수리를 받으러 오실 수 있게 편하게 꼭 제대로 정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뭐 응암로 305번지 같은 경우에 그 자전거 거치대를 새로 신설을 하셨는데 그 직각이었다가 바꿔 주셨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들 어쨌든 이동 경로나 사람들 주민들 이제 불편 요소들 잘 살펴보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PM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작년에 저도 뭐 말씀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이제 바로 만나 주시는 것까지 너무 감사한데요. 그냥 단순히 만나서 김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알고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오 펜싱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상의 그 주차 공간을 분명히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 구역들을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만나실 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봉기 의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짜 민원 많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 거의 포기 상태세요. 그러니까 고장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평구에 몇 열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즉 지금 바닥 신호등이 442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2025년 기준으로 한 440, 뭐 2열, 3열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데 400개 이상 설치된 데도 4군데밖에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쨌든 은평구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민들도 분명히 만족은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역불이라든지 쌍불이라든지 계속 고장이 너무 잦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심호규 의원님이 뭐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책이나 품질이나 이런 기준이 아직 뭐 서울시도 그렇고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검토해가면서 뭐 설치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 서울시한테 빨리빨리 얘기해서 정확하게 기술 표준이나 관리 품질이랑 관리 체계 같은 거를 일원화시켜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 오히려 나중에 사고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분명히 신호등으로 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세요. 뭐 스본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좀비라고 하잖아요. 땅 보면서 다니시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기술적으로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저희 어차피 계속 그 진행을 하실 건데 저희 그리고 스마트 신호등도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랑 바닥 신호등이랑 다 같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스마트 교통 체계를 따로 마련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이면도로의 학교, 초등학교나 이제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공공기관의 그런 곳은 조금 더 신호등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든지 AI 기술 동원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크게 접근을 하셔서 연결하시는 스마트 교통 체계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을 좀 제안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서 네네. 경찰서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차별대로는 올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답변이 없나요? 그건가요? 이제 무차별대로는 사실 이제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좋았던 부분을 좀 영역을 좀 넓히고 그리고 또 너무 과다했던 부분은 좀 좁히고 저는 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 좀 해 주십사 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고 진행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네요. 네, 가련동 양기열 의원입니다. 저는 뭐 중복된 질의를 제외하고 조금 이제 2026년도이기도 하고 또 올해 특히나 또 전국 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전국 선거가 다가오면 많은 주민들께서 이 교통에 대한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좀 가지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은평구청에서 기존까지 GTX-A가 개통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적 뭐 출퇴근 시간이 단축됐다 그리고 생활 반격이나 그런 굉장히 질이 올라갔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9대 은평구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또 은평구청에서 또 원만하게 또 개통을 완료했다라는 점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과거 제가 최근에 개별 심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지금 은평구청에서 교통인프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 굵직한 거 한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간단하게 그래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서부선하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이제 고양 신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은평선이 있는데 그 이제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3가지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사실 이제 대광이라고 하죠. 국토부 산하에 있는 그 위원회,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LH, 서울시 지금 사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저희 이제 은평구에 신사고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상황이나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이제 다니고 있고, 또한 또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은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해서 하고 있고,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그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양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하기 전에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고양 은평선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LH나 국토부에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찾아가서 또 저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 인프라가 뭐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가진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출퇴근의 경제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은평구에서 가장 지금 크게 굵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분당선 서부부 연장 대한노선 추진, 그리고 두 번째가 서부선 도시철도 추진,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언급 주신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이전에도 신분당선 추진을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조금 앞으로 2020년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교통 현안, 이게 사실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서울시, 더 나아가서 사실 경기도,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더 우선순위를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신분당선 서명운동을 엄청나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의지 표명이지 은평구를 제외한 다른 분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 크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26년도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런 초미의 화두가 되겠지만 조금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발언 신청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민 서명이나 이런 것들은 의지의 표명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것들에 대한 교통 불편 체감 데이터를 조금 데이터화해야 된다. 결국에는 경제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민 서명으로 수치화된 교통 편익을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평 구민 40만이 서명을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예타에서 유의미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보고서 형식으로 저는 교통 편익을 조금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뭐 서명운동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뭐 출퇴근엔 어느 지점이 많이 막히는지 저희 뭐 많지 않습니까? 통일로라든지 서울흥로 출퇴근 시절 할 때마다 은평이나 고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에서 밀려 들어오는 교통 체증이나 뭐 버스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서 형식 저희가 용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 참여가 동반된 보고서 형식을 준비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제성 확보에 저희가 좀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거는 은평구 안에서만 해결돼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예타에선 경제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은평구의 수요 가지고는 저희는 예타를 확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서울의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은평구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평구 주민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에서 밀려 들어오는 차량과 교통 수요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그런 의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고양시, 파주시, 경기 서북부에 있는 그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이 수요를 조금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은평구 혼자 서명운동, 은평구 혼자 뭔가
간 다음에 공청회 형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면 저희 수요만으로는 이 우선순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저희 서울 길목을 활용하는 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 고양시나 파주시 더 나아가면 뭐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의 자치단체와 협조를 조금 강력하게 조금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저는 앞으로 이 교통 현안 문제는 좀 보여주기 식으로는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이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방향이 단순하게 서명운동, 그냥 공청회, 결국에는 경제성 확보가 이 교통 인프라를 풀어나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숙지하셔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구 기조 방향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첨언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의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보면은 4분기 추진 실적에 방치 자전거 단속 수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53건과 289대에서 27대 수거를 했는데 지금 849 강장에 보면은 왜 6번, 7번에 자전거 거치대가 생겼잖아요. 신설이 됐는데 거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냐면은 그 광장 안에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가 군데군데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단속을 안 하면 하기가 어려워 이제. 굉장히 많이 막 난립해서 있어가지고 과장님 그 또한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6번, 7번 하기 전에 국민은행 앞에 있었죠.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자전거가 그 거치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음에도 그 밖에 그냥 돼. 그냥 국민은행 이렇게 지나가는 그 거리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5번 출구에 보면은 거기는 오래 돼 있어. 오래 그게 돼 있어 가지고 박스에다가 쓰레기며 또 이렇게 그 사물함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 있죠.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 오래 돼 있어 갖고 그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광장에 거기에 보면은 장사하려고 꾸물꾸물 이제 보여요. 뭐 이제 모자, 양말, 머리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잖아. 그러면 몰아내기 힘들어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뭐냐면 광장에서 먹거리 행사를 자꾸 이렇게 주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신 상정가에서 연신내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자꾸 이렇게 거기 행사를 내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정착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셔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린다면은 저희 버스 정류장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가림막 있었죠. 근데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추운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됐는지 과장님? 아, 지금 가림막은 9군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는 지금 잘 돼 있어요. 제가 다니며 봐도 된 데는 좋다고 전화가 와요. 너무 좋다고. 근데 안 된 데는 이 추운 겨울 다 지내가면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라고 하니까는 한 번 더 거의 먼저 추위는 갔다고 해도 아직도 오늘도 춥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또한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만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예, 원래 그 나무가 크다 보면은 여름에 그늘막도 생기고 해서 신선한 곳 있는데 또 비바람을 맞으면은 또 잎사귀가 시끄럽게 되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일 많이 하셨는데 또 의원들이 또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저 시정 요구사항에서도 제가
그 건의안 사항이 몇 개 들어 있는데 먼저 그 우리 그 선진원수 구산동 종점 그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이렇게 이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없고 선진원수 기사님들의 수건 사업이 했는데 작년에 완공했죠. 네, 근데 그것이 3억 7천만 원 정도 들었나요? 시급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에 유턴 방향을 주니까 저기 소원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서해 그랑물 뒷길로 돌아와. 그러다 보니 또 뒷길이 또 그냥 정체가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신호등이 그 윗선에 하나 있고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부산 초등학교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 길에 거기는 좌회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신호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내려오신 분들이 그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정지 신호가 오게 되면은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신호 체계 자체도 없는데 그런 불법 차량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산 초등학교 등하교 학생들이 아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네,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뭐냐면은 그 아까 그 킥보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원 사학이었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2025년 11월 수요조사 조사 후 제출 완료하였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 지적원 사항이 뭐냐면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르신 보호구역, 공원 등 광장에 킥보드를 금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그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난립을 할 텐데 만에 하나 또 잘못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시정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경찰에 연락이 안 왔다고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빨리 수요일 내로 빨리 좀 해서 봄 오기 전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최근에도 이제 서울시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또 심의가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서울시에 올린 게 한 3개 구역 정도 되는데 좀 더 발굴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 보행 안전 사업에 대해서 내가 늘 지적한 사항인데 그 선일여고 입구에 늘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유일하게 우리 은평구에 인도 차주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에 선일여고, 선일여중, 대성고, 선일유치원 아주 그 통학 차량하며 그 대성고 차량하며 마을버스 하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차량들이 뒤엉켜 가지고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교통안전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전에는 경찰청에서 나와서 해줬고 하고 고문 나와서 해줬고 학교 선생님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그 교통정리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기를 쓰지? 여기 이제 그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등하교 보행 안전 사업에 대해서 교통안전 지도사, 보행 안전 지도사를 두 분류로 해놨단 말이죠.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 지도사고 또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보행 안전 지도사란 말이죠. 근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일은 똑같은 일이신데 왜 이게 목록을 바꿔놔서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로 일조를 하는 게 안 나요? 저희도 합치면 좋겠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서울시의 부서가 다르고 매칭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매칭 사업입니다. 근데 그래. 이제 사업 내용은 같은데 매칭 비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치구에서 합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제 통합을 한다면 그건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예. 교통안전 지도사는 매칭이 5대 5고 또 일자리 경계에서는 보행안전 지도사는
7대 3으로 돼 있더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것도 좀 하고 여기 보니까는 그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 지도사들 이분들이 10위로 되지요. 10위. 10위로 매칭 사업이라서 5대5하고 5대5로 7대3 예, 시급으로 주지요. 예, 시급으로 맞습니다. 주시더라고요. 줍니다. 시급으로. 그러면 생활임금이라 해서 12,000 얼마를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일일 3시간 해가지고 31,000원으로 주시게 돼 있으면 시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게 음. 인건비하고 또 여기는 그 일자리 서울시 일자리과에서 주는 거는 31,000원하고 그 그러면 간식비가 있습니다. 간식비. 간식비 합쳐서 주는 거예요? 예, 간식비 합쳐서 주기 때문에 시급은 사실 음. 비슷합니다. 그래도 좀 부정 같은데. 3시간 일하니까 37,000원 정도 되니까 예, 3시간 그러면 이제 교통비 간식비를 예. 합쳤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간식비가 음. 따로 나갑니다. 대신에 교통안전 지도사는 간식비가 없고요. 예, 그리고요, 꼭 좀 그 이번에 말씀드린 그 킥보드 그거 좀 빠르게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선인요구 입구에 그거 좀 빨리 좀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네, 장현선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김호만 의원님이 그 선진운수 종점 교차로 하신 거에 조그만 보충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개선이 된 건 너무 좋은데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서운흥로 이제 주행 신호가 떨어졌을 때 CU에서 그 부산 사거리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좀 길잖아요. 예전에 없던 게 생겼는데 그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빨간불에 가더라고요. 기다리시다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개선된 거는 그래도 나름 좋아져서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교실 할 때 최소 공간이 몇 평 정도 있어야 돼? 몇 제곱미터 정도 필요한가요? 자전거 공간이요? 자전거 교실. 아, 자전거 네. 교실을 하려면 네. 이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주행을 해야 되니까 최소 그래도 한 50평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50평이면 된다고요?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돌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 은평 경찰서 앞에 거기가 이제 은평 새길로 가는 진입로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종로로 인해서 많이 조금 지체되고 있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공원이 한 1000제곱미터는 좀 넘거든요. 거기다가 해도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장미공원 족구장 내에서 네, 맞아요. 했었거든요. 했는데 의원님 의견도 한번 참고해서 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만 보충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로 307-1번지 만진유 앞에 보면은 자전거 거치대를 지난주에 그걸 설치한 것 같던데 거기가 인도가 아주 좁은 곳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옮겼으면은 인도가 거의 한 6m 되는 곳인데 거의 3m 되는 곳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가 그 건물 학생들이 올라가고 하는 입구에 건물 입구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전거 거치대를 세워놓으면은 학생들이 학원에 올라가기도 힘들겠고 아주 불편한 지역 그 건물 주유도 지금 엄청난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 약간 밑에 하면 옮겼으면 6m 되는 그 인도에다가 좀 설치를 하지 왜 그쪽에다 설치했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묻고 싶습니다. 요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네. 진짜 그 너무 좁은 곳에다 설치해놨고 그걸 좀 이동을 하든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전동 킥보드가 거치대 설치된 곳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거치대 자체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없는데 왜 거치대를 뭐 앞으로 설치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 인센티브. 예, 전동 킥보드 얘기하시는 예, 예, 예. 건가요? 예. 아,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구역이 있지만 그 지대 예. 자체가 없잖아요. 아, 거치대는 없지만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예. 주차 구역이 있고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치 이렇게 뭐 안내 표지판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고 전철역 있구나 그냥 공간 넓은 곳에만 우리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예. 타고 가서는 어디다 세울 때는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지대 설치를 하겠다면은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인센티브보다는 주차 구역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린 구역이 2군데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예. 예. 그 자료 좀 저도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바닥 신호등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신데 지금 내년 모든 지금 AS 기간 다 끝난 거죠 업체에서. 좀 다릅니다. 2022년까지 AS 기간이 끝났고 네. 23년 이제 올해 도래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신혜진 의원님께서도 지금 많은 곳이 고장이 나서 지금 쓸모없는 곳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시 AS 보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고 지금 내년 올해 예산 그 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죠?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5천만 원요? 예. 제가 지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같은 데는 레이저 투사기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지금 하는 게 탄소 중립 실천 사업이라는 하나의 말 한마디가 없어요. 사실은 에너지 전략. 이건 우리 레이저 투사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도 하나도 안 들어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배터리로 해서 24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그 레이저 투사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고장률도 적고 하자도 없어요. 그런 설치를 해야 돼. 지금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양시에서도 전체 지금 학교 등교길 앞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다가 모든 걸 레이저 투사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은평구는 자꾸 그것만 오래된 거면 고쳐서 쓰겠다고 지금 많은 비용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도 이제는 앞으로 한 번 설치하면은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바닥 신호등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3년도 안 됐는데 다 고장이 났어요. 지금 우리 지난 8월 13일 날 호우 때 모두 고장 다 났잖아요. 그 당시에 왜? 빗물이 바닥에 신호등을 넣어놓고 전기가 물에 젖으니까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우리 레이저 투사기를 하게 되면은 신호등 위에 공중에서 쏘기 때문에 고장날 이유도 없고 전기 요금도 안 나오고 그런 또 가격도 싸더라고요.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야지. 지금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또 수리해놓고 또 내년 되면 또 그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꾸 지금 고쳐 쓰다 보면은 그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좀 우리 좀 더 발전된 상황으로 좀 좋은 제품을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레이저를 하니까 그 사고율도 제가 몇 군데 그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고율들도 너무 적어요. 전기요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 좀 대체 좀 그 제품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기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그 네. 레이저 시설 그 관련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으로 한번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보냈는데 그건 이제 교통운영 시설로 인정을 못해서 사실은 철거 대상으로 얘기를 아니, 하고 지금 있고 고양시는 내년부터 예. 올부터 그걸 다 대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예,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 고양시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서초구, 강남구 지금 예. 몇 군데가 제가 해보니까 다 그걸 지금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고장이 잦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관내 은평서나 서부서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결과 그 철거 대상이라고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설치할 아니 수 있는 그건 지금 인정하고 살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행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가 일단 교통과에서는 저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고 예, 일단 예. 경찰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예,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좀 협의가 새로운 제품, 된다면 예, 예. 그 부분을 예,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제품으로 좀 해서 고장 안 나고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좀 해서 우리 은평 구민의 안전을 좀 도울 수 있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